국민의힘 이 비대위 출범 계획이요.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데에는 이를 반대해오던 정국위를 열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해왔던 서병수 정국위 의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 의장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정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정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 번도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어제 의총 이후로. 네. 정국위원회 의장을 시킨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한 번도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의논을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군요. 서병수 의장 이렇게 반대를 계속해왔는데 비대위 강행을 외치던 정반대에 서 있던 인물이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 서 의장의 사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연장자가 윤두현 의원이기 때문에 윤두현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 대행으로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수 의장한테는 뭐 며칠 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대화를 나눴고 오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사퇴하는 바람에 대화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화도 나눴고 오늘 또 대화를 나누려던 이 찰나에 서 의장이 사퇴를 해버렸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이런 입장인데 김수경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화도 잘 안 되고 좀 불통이었다. 좀 이런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박수 의결로 이렇게 또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득 과정이 좀 패신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서병수 의장은 당초 원래부터도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당이 요청이 있어서 딱 한 번 이제 전국위 상임 전국위를 열었죠. 그런데 그때 다시 이제 또 열자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다.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병수 의장에게 개인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지키기보다는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게 고집한다면 부의장이 전국위를 열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패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병수 의원이 결국은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놨는데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에 이거를 봉합하겠다라는 그 타임라인을 완전히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게 되고 아주 자세한 설득 절차 같은 것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지금 국민들의 피로도도 너무 심하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도 점점 이제 심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걸 좀 빨리 종결하자라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 갈등을 봉합하는 관계를 보여준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정당이네. 비록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당보다 훨씬 이것을 건강하게 봉합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딱 추석 전이라고 정해놓고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맞춰서 역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런 게 나중에는 혹시 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봉합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이 갈등을 풀어나가고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같은 날 서병수 의장이 사퇴를 선언한 같은 날이 후퇴를 외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린 장제원 의원입니다. SNS를 통해서 돌연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SNS에서 중요한 내용 좀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최근 당 혼란 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 일절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 시절에 선배들에게 많이 배웠던 내용이 이런 의원들의 어떤 행보에는 다 뜻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백의종군으로 저희가 읽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계산, 전략적 후퇴인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 박용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좀 웃기죠. 떡 줄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먹진 않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뭘 시켜준다고 하시던가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네. 뭐 장관을 시켜준다거나 뭐 고위직을 시켜준다. 대통령 이런 의중이 좀 확인이 되어야 내가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 걸 내려놓는 게 되는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 떡 내가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좀 어이가 없고 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서병수 의장은 본인이 전국위 의장이 뭐 이렇게 대단한 직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명예로운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정치적인 해법들을 제시한 거란 말이야. 근데 장제원 의원께서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시면서 많은 걸 내려놓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약간 좀 뭐 이상한, 의아하다. 예, 좀 의아하게 보이죠. 무관의 다만 제왕으로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구한테 저항을 해요? 아, 무관의 제왕으로서요. 무관의 제왕.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장제원 의원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다 장제원 의원에게 혹은 윤핵관에게 이제 쏟아지고 있는 당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첫 줄이 그거였잖아요. 당 혼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제 그러니까 이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게 큰 희생과 백의종군 이런 느낌으로 읽히기보다는 저거 어쨌든 그냥 소나기 피하고 크게 뭐 잃는 거 없이 그럴 어떤 뭐 책임지는 태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읽히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혹은 신뢰를 더 잃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어떤 정치적 함의로 이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